왕류는 병주 태원군 기현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있었기에 경전 외우기를 반복하였고 아침 저녁으로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문무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능 또한 뛰어났는지 같은 군 출신의 명사인 곽태가 일찍이 왕륜을 보고는 왕륜은 나면서부터 하루 천리를 가는 천리마 같으니 왕을 보잘 만한 제목이다 라고 말하고는 비록 자신이 학문과 나이가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왕륜과 벗으로서 친교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력까지 하니 왕륜은 19세의 나이에 군의 관리가 됩니다. 왕륜은 군의 관리로 있으면서 탐욕스런 관리였던 조진이라는 인물을 죽였는데 조진의 형제가 복수를 하기 위해 황관에게 뇌물을 주고 참원을 하여 왕륜이 섬기던 태수 유해가 대신 감옥에 갇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왕륜은 태수 유해의 3년상을 치른 뒤 다시 군으로 복귀했는데 이번엔 새로 임명된 태수 왕구가 능력이 부족한 노불이라는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며 태수와 다퉜고 이에 분노한 왕구는 왕륜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주자사 등성이 왕륜을 급히 피신시켜 자신의 보좌관으로 삼았기에 왕륜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왕륜의 명성은 높아졌고 노불은 능력 부족으로 관직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중평원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왕륜은 예조자사로 특진했고 순상 공룡을 불러 보좌관으로 삼아 청류파 사대부들의 관직 임명을 금하는 당고의 금을 무시하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륜은 황보숭 주준 등과 함께 황건적들을 격파하는 공을 세웠으며 중상시 장량의 빈객과 황건적이 내통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당시 황제였던 영제가 중상시 장량을 불러 꾸짖으니 장량은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여 처벌을 면했고 이 일로 장량은 왕륜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이후 장량은 이를 꾸며 왕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기에 왕륜은 감옥에 갇혔고 그 뒤 사면되어 풀려났으나 다시 장량이 왕륜에게 누명을 씌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사도였던 양사는 왕륜의 고결한 품성을 알고 있었기에 감옥에 있는 왕륜을 찾아가 그대는 장량의 일로 한 달에 2번이나 징계를 받았소. 이처럼 악인들의 흉악함과 간악함은 가늠하기 어려우니 바라건대 깊이 계책을 세우고 행동하도록 하시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관리들 중 일부가 눈물을 흘리며 왕륜에게 약을 바쳤지만 왕륜은 화가 난 목소리로 내가 신화된 몸으로 임금에게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크게 죄값을 치루어 천하에 사죄해야 할 것인데 어찌 약을 먹고 살기를 바라겠소 라고 말한 뒤 약그릇을 집어던지며 일어나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빨리 자신을 처벌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와 같은 왕륜의 행동에 탄식하지 않는 신하가 없었다고 하며 대장군 하진, 태위 원회, 사도 양사가 상소를 올려 왕륜을 옹호하였기에 사형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황관들의 횡포가 계속해서 심해져 대사면령이 내려졌을 때도 왕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고 삼공이 간언하여 간신히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황관들의 보복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한해 진류 등의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대장군 하진은 고민 끝에 황관들을 제거할 마음을 먹고 왕륜을 불러 하남윤에 임명합니다. 하지만 황관들이 먼저 하진을 죽여버렸고 하진의 부하들이 복수를 위해 궁궐을 초토화시키는 와중에 환관 당규 등이 황제와 진류왕을 인질로 삼아 도주하였으나 왕륜은 하남 중부현 민공을 보내어 황제를 구해냅니다. 이후 하진이 불러들인 동탁이 낙양에 무혈 입성하여 권력을 잡았고 강제로 수도를 장안으로 옮기는 등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렸는데 왕륜은 예전처럼 올곧음을 내세워 직접적으로 동탁에 맞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륜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늘 동탁이 하려는 일에 협조하니 동탁 역시 왕륜을 의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륜은 동탁을 제거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가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징조를 보이자 곧바로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왕륜은 자신의 수하 양찬을 좌장군에 사손설을 남양태수에 앉힌 뒤 반동탁연합군의 원수를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 황제를 다시 낙양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으나 동탁이 의심을 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외에도 왕유는 순상과 하온과 공모하여 동탁을 제거하고자 했으나 때마침 공교롭게도 순상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암살 계획이 계속해서 무산되던 중 비가 60여일이 넘게 계속 내리는 일이 발생해 왕유는 측근 양찬, 사손서와 함께 비가 개기를 기원한 다음 다시 모여서 모의를 하였는데 사손서가 지금 날씨를 현 상황에 비유하며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말하자 왕유는 그 말이 옳다고 여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본디 왕유는 여포가 튼튼하고 씩씩한 데다 같은 병주 출신이었기에 평소에도 그를 두텁게 대우하여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윤의 저택을 방문한 여포가 동탁이 자신을 죽일 뻔한 일을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는데 왕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포에게 동탁 암살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여포가 부자 사이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왕윤은 그대의 성은 여시이니 같은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지 않소. 게다가 그대는 지금 동탁 밑에서 자신의 안위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자지간이라 할 수 있겠소? 라고 설득하여 여포가 직접 동탁 암살에 나서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여포는 왕윤의 칼이 되어 동탁을 암살했다고 합니다. 사승의 후한서에 따르면 왕윤은 채홍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채홍이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하자 왕윤은 채홍에게 동탁은 나라의 큰 역적으로 임금을 살해하고 신하를 조륙하니 하늘과 땅이 그를 돕지 않고 사람과 신령이 함께 그를 미워했소. 그대는 왕의 신하가 되어 대대로 한나라의 은혜를 받았는데 임금이 위난을 겪을 때는 나서지 않다가 오히려 동탁이 천벌을 받으니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요. 라고 꾸짖었고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채홍을 넘깁니다. 이에 채홍이 사죄를 하며 자신이 형벌을 받을지언정 한사를 계속 쓰게만 해달라고 요청하자 왕유는 옛날 혐오죄는 사마천을 죽이지 않아 자신을 비방하는 책을 후대에 전해지게 했다고 말하며 채홍의 요청을 무시하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대해 배송진은 채홍이 비록 동탁에게 신임을 받았으나 같은 일당은 아니었기에 동탁이 죽었다고 해서 채홍이 탄식했을 리가 없고 왕유는 충정하여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인데 채홍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책에 담을까 두려워하여 죽였을 리가 없다고 말하며 사승의 기록이 거짓되고 이치에 맞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인 장번의 한기에 따르면 왕유는 동탁의 총애를 받은 채홍을 죽이려 했는데 수많은 명사들이 채홍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채홍을 풀어주려 하였지만 그는 이미 감옥에서 죽은 뒤였다고 합니다. 동탁이 죽은 후 왕유는 여포와 함께 국정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고 먼저 동탁의 잔당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여포는 그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했으나 왕유는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데 동탁 집권 시절에만 해도 왕유는 동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꺾어가며 고개를 숙인 채 살았으나 동탁이 죽은 뒤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에 평소대로의 굳세고 모난 성격을 마음껏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포는 동탁이 쌓아놓은 재물을 여러 공경 대신들과 군의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포섭해야 한다고 했지만 왕유는 이는 국가의 재물이라며 역시 거절해 버립니다. 이처럼 왕유는 좋게 말하면 정석대로 일을 진행하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며 여포 또한 왕윤이 자신을 파트너가 아닌 칼잡이로 대우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왕윤이 동탁의 고향인 양주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자 백성들 사이에선 왕윤이 양주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이에 관중에 거주하는 양주인들은 무장을 하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 합니다. 그리고 양주 출신 군인들도 채홍은 단지 동공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했소. 왕유는 지금 우리를 사면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시키려고만 하니 내일이면 우리는 어육신세가 되고 말 거요. 라는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양주인들의 민심이 악화되는 와중에 양주로 도망칠 마음을 먹었던 이각 곽사가 가후의 조언으로 군대를 일으켜 장안으로 진격해오자 수많은 양주 출신 군인과 세력들이 속속들이 이각 곽사에게 합류하여 그들의 군세는 더욱더 커졌고 장안에 도착할 즈음에는 그 숫자가 1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각 곽사는 조정에서 파견한 군대도 연이어 격파하여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마침내 여포의 군대까지 격파해버립니다. 장본의 한기에 따르면 여포는 도망치기 전 왕윤을 찾아와 공께서도 저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말했는데 왕윤은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이 나의 큰 바람이니 만약 이를 이루지 못한다면 몸을 다하여 죽을 뿐이요. 게다가 조정의 어린 주인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데 고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칠 수 있겠소. 그대는 관동으로 가 여러 영웅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도록 해주시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초평 3년 6월 장안이 함락된 뒤 이각과 곽사는 왕윤과 그의 일족을 모두 죽이고 시체는 저작거리에 내버려 두었는데 그때 왕윤의 나이 56세였습니다.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할 때 왕윤이 나서서 낙양에 있던 수많은 서적들을 따로 챙겼기 때문에 한나라가 보유했던 경전과 서적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초선이라는 미녀가 왕윤의 양딸로 나오지만 초선은 역사서에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왕윤이 처형되자 헌제는 매우 애통해했고 백성들은 기운을 잃어 아무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 않았는데 조전이라는 인물이 나서서 자신의 관직을 포기하고 왕윤의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이각 곽사에 의해 왕윤과 그의 일족들이 모두 살해당할 때 조카인 왕능과 왕신은 몰래 성벽을 넘어 탈출했는데 왕능은 훗날 위나라의 장수가 되어 석정 전투에서 조유의 목숨을 구하는 활약을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왕윤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